렌터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리버스나우 팀의 대표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 세션에서 제가 평소에 운영하고 있는 팀장의 나침반이라는 이제 팀장님들이 어떻게 조직 관리를 잘하고 처음 이제 리더가 된 사람이 어떻게 팀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응답 세션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직원에게 잘해주는 동시에 휘둘리지 않는 요령.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곁을 내주면 내줄수록 점점 요구하는 게 더 많아져 해도 못해줘도 문제인기 힘듭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해준다는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이제 느꼈을 때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해준다는 기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생색을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줬음에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저 잘해준다는 정의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다라는 방향성을 잡았을 때 직원들에게 지금보다 당신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할 테니 회의에서 더 많은 의견을 내고 그리고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는 내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겠다라는 식으로 최대한 이제 저 잘해준다는 단어의 정의를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잘해준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마치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좀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잘해주는 동시에 휘둘리지 않는 요령,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요구한다. 네, 사람들 마음이 심리가 원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가 지금 여력이 없는데 대기업 수준에서 경리를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이 직원들의 성숙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회사 상황에 맞는 서로 간의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꾸준하게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여 회사에 기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 이거 아까 제가 같이 얘기했었는데 네. 저는 이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여 회사에 기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질문에서 저는 이 직원의 경험을 한번 저희가 건강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번 말을 바꿔서 한번 보신다면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건강 관리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여쭤보니까는 진단을 먼저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먼저 건강 검진을 해서 내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혈당이 높은지 혈압이 높은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원 경험 관리를 한다는 거의 첫 번째 단계는 저는 현재의 상황, 조직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아까 이제 저희가 직원 경험 관리 플랫폼 얘기를 할 때 1세대가 이제 설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펑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런 후에 모든 전방위적 모든 요소에서 한 번에 상승을 하거나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장 우리 조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보시고 거기에 집중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고요. 그 전에 앞당겨서 저는 좀 더 구현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까 신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거기서부터 실은 언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인플로이 브랜딩이라든가 EVP, 그래서 인플로이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그런 경영 전반적인 그 컨셉들이 같이 HR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제한, 그럼 직원들에 대한 가치제한이 뭐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같이 연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경영 철학, 뭐 생각이죠. 조직 문화서부터 그 다음에 현재 상태, 직원들의 구성원들의 어떤 심적인 상태 등등 다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게 이제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하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원들이나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잃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명확히 그 설득이 되지 않았는데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가장 이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직원들한테 사실 저희가 티키타카라는 솔루션을 펄러 다녀도 처음에 초기에 조직의 목표를 세팅하는 거는 어느 조직에서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조직이 당연히 이제 외부적 요인이나 내부적 요인 때문에 목표를 중간중간에 바꿔나가야 할 때 그 바꿔나가는 데에서 조직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럼 조직원들은 바뀌는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을 때 몰입을 잃고 동기부여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사적인 정보 공유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HR과 조직이 직원에게 어떤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할까요? 직원 경험이 조직 문화와 개인의 성과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이것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직원 경험이 관리가 왜 중요하냐 경영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도대체 조직 성과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그리고 전략을 실행하는 우리의 실행 능력, 조직 능력에 대한 부분, 조직 능력은 결국 우리 핵심 업무에 대한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그 확보된 인력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 이 부분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실은 곱하기 관계이기 때문에 다 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어떤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될까요? 실은 최근에 이제 이 조직 문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한다. 우리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즐겁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세미나 제목을 이제 직원 경험은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 문화 관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직급 체계나 회칙을 없앤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액션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회사마다 굉장히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틀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업의 본질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인 어떤 하나의 요소가 모든 회사들한테 적용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우리 상태가 뭐냐 1번이 그게 제일 먼저 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구성원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요소에서 직원 경험이 굉장히 최악이다. 빨리 개선을 해야죠. 그리고 어떤 요소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굉장히 우리 회사는 좀 남달리 다른 데보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건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회사가 복리를 잘해주니 복지제도가 좋으니 우리도 잘해준다. 근데 우리 구성원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면 괜히 쓸데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원을 낭비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경험 관리라는 것이 이제 구성원들의 성과 몰입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직원 경험 관리를 통해서 개인의 몰입도가 올라가고 그것이 성과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말할 게 많이 없는데 저는 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고민에 봉착했을 때 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받고 싶어 할 만한 게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이 그 지금 연봉이 되게 낮고 별로 좋지 않은 조직인데 그 사람들한테 연예인을 불러서 이벤트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으리라는 거는 내가 그 상황이 돼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거부터 모든 고민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팀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좀 되게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되게 다양한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양현 대표님과 먼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돼서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을 바뀐 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 저희도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게 그 티키타카 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설계를 해둔 거를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양희 대표님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원 경험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브런치에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원 경험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근에 몇 년간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채널을 보거나 뭐 글을 봤을 때 직원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기대치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실은 성장이었었어요. 나의 성장. 내가 이 조직에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장에 대한 욕구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이탈이 발생할 수 있죠. 직원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탈을 방지한다. 실은 이탈이라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어느 회사가 퇴사율이 0%인 영인 회사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나 다 조직 내에서는 실은 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핵심 업무에서의 이제 확보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자는 늘 그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업무, 우리의 성과를 내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 이거는 정말 정밀하게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탈이 일어날 수 있고 퇴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다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당장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핵심 포스트에 있는 핵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저는 어떤 스타트업에 그런 문구가 사무실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 직장은 없다. 최고가 돼서 떠나라. 이런 좀 문구가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맞겠다라는 것보다 평생 직장 없어.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돼서 떠나.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브런치 글을 썼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뒤에다 나는 문구를 하나 더 붙이고 싶다. 평생 직장은 없다. 최고가 돼서 떠나라.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시장의 최고의 인재를 영입한다. 언제든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떠난 직원들이 있지만 언젠가 다시 그 직원들이 이 회사가 더 좋은 회사라고 느껴져서 나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부메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자신감도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저희가 사실 이 스케줄러라는 것에서 상시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조직 내에서 이 인력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원들이 이제 뱉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나인박시스를 가지고 플라이트 리스크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그 피벗 테이블처럼 그 각각의 조직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이제 레이팅을 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그걸 바탕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맞춤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계속 고도화 기능들의 티키타카에도 들어오고 있으니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현장에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따로 질문이 없으면 그 Q&A 시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네트워킹 하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